네, 돌아왔습니다. 최성민입니다. 기간의 눈 이어갑니다. 예, 하반기 우리가 시장 대응에 있어서 우리 이제 전 비엔키 자산운용의 이상윤 상무 모셨고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유안타증권의 계량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적도 계산하고 하는 것을 이제 퀀트라고 합니다. 이 퀀트 담당인데요. 김광현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네. 앞서도 실적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네. 뭐 주도주에서 내리지 말아라. 네. 물론 주도주가 약간은 바뀔 수 있어도 그래도 하반기 시장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톤으로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오늘 또 뭐 우리 그 김광현 선임연구원은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실적에 대한 관심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성이 장을 이끌어왔다라면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해줘야 될 때라는 그런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하반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아하. 특히 이제 이익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답을 드리기는 당장에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이익은 부진했고요. 그리고 2분기 전망치도 가파른 하향 조정을 겪었지만 하반기 하향 조정의 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전망치의 하향 조정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어닝 쇼크가 또 빈번하게 나타나다 보니 하반기 이익에 대한 기대치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김광현 선임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일단은 시장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저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제가 뭐 원고에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사실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는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너무나 소위 높게 잡고 있어서 네. 그 기대보다 덜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은 어닝 쇼크가 빈번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가 턴어라운드도 할 수 있는 시점에 물론 턴어라운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닝스 쇼크가 나올지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이거를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 아닙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전망치가 30% 이상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하향 조정된 전망치조차 맞추지 못했던 것이 1분기 실적 네. 시즌이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2월과 비교를 해보면 30% 이상 지금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3분기, 4분기 전망치는 그 하향 조정 폭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미 높게 잡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여전히 높게 잡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리 지표는 돌아섰지만 아직까지 실물 지표가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점 좀 보신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그 흐름 보면서 또 이제 뭐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밸류에이션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퀀트 담당자보다 12.5배라고 한다면 네. 몇 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포워드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네네.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는 12.5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12.5배라고 한다면 네. 이 신뢰도가 그러면 굉장히 낮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네, 여기서 만약에 전망치를 한 30% 정도 못 맞춘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16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16배 정도. 그러니까 그 30%라는 수치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렸는데 물론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12.5배는 아니다. 네, 일단, 10.5배는 아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3분기, 4분기는 지금 실적 하향 조정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12개월 포워드 대한민국 코스피 퍼가 12.5라고 계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게는 16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네. 굉장히 중요한데 회복세를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좀 기대를 걸어보면 안 될까요? 지금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 증감률이 2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증감률이 10%,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헤드라인 지표만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는 조업일수에 대한 계산이 빠져 있습니다. 네. 편의상 평일만 계산을 해봤을 때 네.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비해서 조업일수가 이틀씩 적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6월은 3일이 많았거든요. 네. 예, 3일이 많았는데도 수출액 증감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했고 네. 이것을 일평균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본다면 네. 4월과 5월에 비해서 오히려 6월이 더 나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평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검승부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출의 회복 여부 판단을 하려면 7월과 8월의 수치를 확인해야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업일수로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아직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수출이 잘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보려면 7월, 8월 달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퀀트 애널리스트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증시의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적어도 이제 하반기를 또 이제 둘로 나눠볼 수가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건 하반기의 이제 초반부 그리고 하반기의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반기의 초반부 그러니까 7, 8, 9월 정도가 되겠죠. 예, 이때는 조금 속도 조절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뭐 회복 지금 당장은 긍정적이다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좋아진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라면 그러면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좀 장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퀀트라는 것은 네.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드리면 한두 개의 종목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를 다 보고 따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롯데 쇼핑이나 네. 신세계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닝스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지금 성장주인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닝스가 막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런 섹터별로 극단적인 차별화가 일어나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까? 저는 변동성이 높은 그런 실적의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를 이제 투명하게 보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높은 쪽보다는 실적의 변동성이 낮은 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업종별 접근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장주로 대표되는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 부담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증시에 관심이 가장 높은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장의 흐름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제 표현을 하시기로는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마라라는 네네.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그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담이 된다라면 피해가는 쪽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안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업종은 IT 내 장비, 소재 종목군과 최근 상승폭이 좀 제한됐었던 대형 반도체 종목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움직이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주, 네이버, 카카오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까 이제 소비 쪽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내구재 소비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내구재라 함은 가구나 가전, 자동차 이런 이제 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국내 소비에서 내구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적을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우리 김광현 선임연구원이랑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이제
우리 일반 증권사에서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해야 돼요. 일반 증권사에서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에 이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5천억, 1조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체로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퀀트가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좀 틀리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섹터를 하나 골라서 그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을 하나 고르고 두세 개의 종목으로 사실은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100억, 200억을 운영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꾸만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구재 종목 좋아하시고 뭐 내구재 종목 같은 경우 현대 리바트도 있고 한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즈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모바일 게임즈도 있고 그러면 우리 김연구원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좀 있습니까? 뭐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제가 이제 종목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 물론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아까 내구재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빠질 게 있습니다. 네. 저는 하이마트 되게 좋아했거든요. 하이마트. 네, 지난달에 저희가 좀 세게 밀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내구재에 관련된 소비가 네. 어쨌든 이제 진행되는 그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가전을 판매하는 플랫폼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나쁘지 않았고 지금 네. 실적도 올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사실은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았거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코스피 것들은. 200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아 종목이기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럼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우리 그 최상민의 빅샷에서는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개를 드릴 수뿐이 없는데 사실은 뭐 이걸 소개해드리면 마치 우리 나와 있는 김광현 연구원이 주식이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갈 것 같은 아니면 뭐 제가 맞힐 것 같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주식 우리가 얘기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 책임 하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소개해드리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매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타증권 퀀트 담당 김광현 선임연구원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